아무래도 시장 뭐 이제는 다른 이슈로 눈을 빠르게 돌리잖아요. 네. 이제는 CPI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확실히 우리 시장에 대한 걱정도 좀 많이 네. 해주고 계십니다. 이 얘기 비롯해서 여러 시장 얘기를 이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호 대표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 네. 우리 신승호 신 대표님 네. 비트코인 그 네네네. 얘기 잠깐 좀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다른 맞습니다. 얘기 준비해 주신 얘기 전에. 네네네. 일단 비트코인이 최근 한 5일 동안은,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 굉장히 잘 버티고 있었는데요. 네. 네, 최근 이틀 동안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면서 네. 이제 오늘 지난 24시간만 해도 거의 13%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폭락한 메인 이유는 일단 FTX 거래소가 지금 파산할 위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상 지금 파산을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 FTX 거래소가 위상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네.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거래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와닿진 않는데 네. 미국으로 따지면 양대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스닥 있고 NYSE가 네. 있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파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바이낸스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FTX가 크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등등 이제 기타 등등이 있는데 어쨌거나 FTX가 굉장히 잘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메이저한 이제 그래도 코인 쪽이야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좀 메이저하다고 말을 하더라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지만 네. 그래도 코인 중에서는 굉장히 메이저한 거래소였는데 이게 파산을 하는 이슈 때문에 지금 크립토 전체에 대한 약간 신뢰도가 깨져가는 이슈 때문에 네. 비트코인도 지금 열심히 빠지는 중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산을 한 이유는 네. 사실 이게 거래소가 사실 파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원래는 네. 그냥 수수료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윤을 남기는 장사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무조건 이윤이 나야만 하는데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하는 이유는 사실 FTT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FTX에서는 거래를 할 때 이제 거래 수수료를 이제 FTT 토큰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매수를 한 사람들은 보통 그 거래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FTT 토큰의 대부분은 이제 FTX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원래는 FTX 거래소에서 계속 매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FTT 토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유지가 되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제 이거 물량을 사실 99% 이상 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약간 좀 이해관계가 좀 이상했던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사실 주식이나 코인이나 둘 다 똑같이 결국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래량을 가지고 시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500만 개가 있어도 마지막에 하나 팔린 게 뭐 100원이었다 하면은 이제 다 5조가 되는 배분되는 거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인 거라서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원래 들고 있었던 토큰은 그래서 물량은 굉장히 많은데 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니까 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 평가가 20조 정도로 되었었는데 한국 돈으로. 예. 근데 이제 이 토큰 기반으로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크립토 관련 사업들을 했었는데요. 최근 크립토 관련된 사업들이 다 굉장히 부진하면서 이 대출을 갚을 방법이 없어졌고 그래서 결국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FTT 토큰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던진다 매도를 하면서 이제 현금을 마련해서 이제 마진콜을 막았는데요. 문제는 이것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FTT 토큰이 이게 맞냐,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느냐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제 그 FTX 거래소에서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거래소나 은행이나 똑같이 뱅크런이 일어나면 사실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FTX에서는 현재 뱅크런 사태가 진행 중이고 이제 출금이 현재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코인 관련 주식들에서 긴급하게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코인 관련 주식에서 우리의 FTX 익스포저는 굉장히 지금 최소화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낸스가 FTX를 이제 인수를 하겠다는 말을 한 게 어제였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나왔던 얘기가 근데 이제 지금 인수를 할지 말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화는 아니고 네, 물건 지금- 나갈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 크다? 이쪽이 좀, 이런. 그러니까 이쪽 네. 업계 특성상 네. 명확하게 딱 바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공식적으로 뭔가 나오는 경우도 없고,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또 문제가 업계 1위랑 2위가 파산하면서 1위가 2위를 약간 인수하는 꼴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반독점법상 어떻게 될지도 또 좀 기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뭐 어쨌든 근본적인 이슈가 좀 또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번에 루나 사태에 이어서 사람들의 신뢰가 또 엄청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게 또 주식시장에도 확실히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어떤 거 있으십니까? 아,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워낙 매크로 이슈가 많아가지고 네. 좀 덜 매크로스러운 이슈를 하나 네네. 들고 와봤는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NSS 보고서, 그러니까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네네. 국가 안보 전략 네네. 보고서에서 이제 사실 기술을 몇 개를 아예 대놓고 찝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술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트러스티드 AI, 그러니까 신뢰 가능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건데요. 네. 사실 저는 요 네 가지가 다 유의미하다 생각해서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다룰 예정인데, 네. 오늘은 이제 AI 그것 중에서 왜 트러스티드가 붙었는지, 아, 예. 사실 AI면 다 AI인데 왜 네. 하필이면 트러스티드가 붙었을까? 네. 라는 거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제가 볼 때 일반 투자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게, 이게 최근에 AI가 너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저건 AI가 그린 그림인데 저기 옆에 있는 문장을 적어주면은 AI가 저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이제 저 정도면 사실 사람 일러스트레이터 못지 않거든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AI는 이제 다 잘하나? 특히 알파고 이후에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네.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사실 AI 분들은 객관식 문제를 잘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 문제 잘 푼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이미지를 보면은 각 픽셀별로 이제 0,0,0에서 255, 255, 255의 이제 그 숫자 벡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잘 찍어주는 게 이제 AI가 하는 일입니다. 뭔가 네. 어렵지만 어쨌든 주관보다는 네, 찍히는 거. 그냥 객관식 문제, 객관식, 네. 찍기의 달인을 생각하시면 찍기의 됩니다. 달인. 그래서 이제 기존의 문제, 이제 족보를 기차게 잘 외워서 아. 찍기를 잘하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그래서 얘가 보기가 많아도, 그래서 진짜 몇만 지 선다 문제를 풀더라도 찍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하게 장점인데, 과거의 데이터를 다 흡수하니까. 네네네네. 네. 근데 문제는 네. 얘가 왜 잘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잘못 푸는 경우도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잘못 푸는 경우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얘가 왜 잘 푸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잘못 풀어도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되게 어려워요.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를 되게 잘 못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오류로 나오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애니메이커 이팅 라면,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가 이제 라면 먹는 이제 그림인데, 보시면은 실제로 라면 먹을 때 저렇게 안 먹잖아요. 네. 그 이제 손가락이랑 라면이랑 되게 흐리게 그려져 있고, 네. 근데 저런 거를 고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림 그리는 거에서는 그냥 저 정도면 누가 사람이 나중에 후보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뭐 미사일 쏘는 AI에서 저런 이슈가 터지면은 사실 되게 크리티컬하잖아요. 큰일이죠. 예. 그다음에 요즘 트레이딩 AI도 많은데. 맞습니다. 네. 바로 이제 뒤에 얘기가 네, 나오는데요. 네. 사실 뭐 그래서 AI가 잘하는 거는 뭔가 많은 시도를 확률적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51%만 잘하면 된다. 이런 거에서 굉장히 아웃 퍼포먼스를 보이고요. 근데 반대로 AI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AI로 판사 대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AI로 판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너는 사형인데 98% 확률로 사형이라서 사형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사형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사형이란 결과는 낼 수가 있는데, 이제 법에서는 사실 그런 게 이제 왜 그런 판결이 나온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도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좀 투자를 하실 때도 그래서 AI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신약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효과가 있는 물질을 찾는 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그 물질이 왜 효과적인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되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약간 투자하실 때 네. 약간 좀 주의 깊게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이 관련돼서 시간 되실 때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정신없는 아침에 좀 생뚱맞기는 했지만 내용은 엄청 재밌네요. 그러면 우선 우리 위원님 네, 또 얘기도 얘기 또 들어봤으면 들어보고.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중간 선거는 사실 이제 기대감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 주식시장 측면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0월달 오늘 밤에 이제 CPI 지표 나오고, 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주식시장도 조금씩은 쉬어갈 틈이 필요하지 않은 구간에 진입을 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CPI 먼저 프리뷰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CPI 물가 압력은 떨어질 것 같아요. 8%대에서 7.9% 예.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코어 CPI 시장 예측치, 특히 이제 클리브랜드 나우에서 이제 전망하는 그 핵심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6% 중반대거든요. 아직까지는 유의미하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사실 CPI가 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간 우리도 봐왔지만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재료들도 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사실 펀디멘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 정치적인 기대감, 저희가 오늘 이제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그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PER로 11배 초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조금씩은 빠져나가는 구간 내에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또 부담이 좀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수 레벨대가 사실 그렇게 편한 구간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익이 조금 돌아가는 느낌 내지는 매크로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만 사실 이 11배 초반대를 받는 것도 편안한 수준인데 우리가 과거 경험상 이제 이익이 정체된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받았던 PER 같은 경우는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씩은 좀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바닥에서도 거의 한 12%, 13%까지 우리나라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지수 레벨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유의미하게 턴어라운드 할 때는 크게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해서 편한 부분 또 마지막으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무래도 금리 수준이 여전히 부담인 거를 저희가 계속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0년물, 2년물 장단기 스프레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마이너스 40bp에서 마이너스 50bp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뭔가 유의미하게 조금씩은 축소가 되어야 되지만 주식시장도 안심을 하고 이제 환경이 여건이 마련이 되면서 이제 펀디멘탈로 온전히 시선을 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를 조금 이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는 그런 그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연저점이라든지 저희가 최근에 이제 경험을 했던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재료가 나올 때마다 한 10%씩 이제 과거 깎일 때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폭락 수준까지는 이제 경험할 가능성이 이제 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뭐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찾기에는 아직까지는 상승 재료가 그렇게까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중간 선거 이후에 다만 이제 지수 레벨대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그래도 한번 살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조지아주에서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원에서 공화당이 장악을 했고 이제 민주당 대비해서 공화당의 힘이 점점 더 이제 바이든 3년차, 4년차에 갈수록은 세질 거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이 이제 초반에 그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신재생 관련된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펼칠 가능성은 저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때도 그랬고요. 클린턴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을 때는 이제 초반에 밀었던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 사실 중간 선거 기점으로 소멸이 되면서 관련된 주식들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가고 했거든요. 이제 클린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를 강력하게 밀었고요. 오바마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이랑 유사한데 친환경 정책을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사실 테슬라 주가가 오바마 이제 1년차, 2년차 때는 굉장히 잘 갔었는데 이제 그 오바마 이제 3년차, 4년차로 가면서 어떻게 보자면 레임덕이라고 하죠. 이제 정책 모멘텀이 사실 조금씩은 좀 낮아지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테슬라 주가도 그렇고요. 뭐 대표적으로 클린에너지 인덱스라고 이제 신재생 관련된 신재생 관련된 기업들을 포함한 인덱스가 있는데 관련된 주가도 사실 그 벤치마크 대비는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최근에 바이든 정부 이후에 신재생 관련된
관련된 이제 업종들이 상당히 조금 약진을 했었잖아요. 그 업종도 조금씩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면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당이 공통적으로 내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보에 관한 문제로 이제 들어가자면은 관련된 업종으로는 우리나라는 사실 뭐 기계도 있고요,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사실 경쟁력 있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이제 이거는 정말 낙관적인 시나리오지만 이제 공화당은 사실 IRA 법안에 찬성한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공화당에서 이제 하원이 이제 다수당에 있고 IRA 법안을 수정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IRA 법안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에게 굉장히 불리한 네. 이제 조항입니다. 이게 수정될 여지가 그간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조금씩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낙관적인 시나리오로는 IRA 법안이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내지는 일부 2차 전지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계산법이 굉장히 뭐 복잡해졌습니다. 그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고 네. 어정쩡하게 돼가지고 애매하죠. 또 뭐 그 기왕 나온 것들은 고치지 못할 거다 그런 의견도 우리 며칠 전에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거는 좀 느껴지네요. 지수 레벨대로는 조금은 보수적이고 우리나라가 사실 최근에 미국 대비해서도 조금 더 선방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쵸. 매수세도 더 들어오고 그쵸. 차업도. 네네. 하단은 조금 지지가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그 소위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차이나 런이라고 네네. 있잖아요. 이 영향을 없지 않아 받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에 9월 달에 보면은 대만과 중국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거든요. 각각 한 5조 원, 마이너스 9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한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10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2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외국인들, 특히 이제 뭐 연기금들이 이 중국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그 EM 내에서의 그 국가들에 대해서 포지션을 조금 리밸런싱을 점차 하고 있는 구간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보면 기회이긴 하죠. 뭐 인도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EM 비중이 점차 확대가 된다면은 이제 선별적으로 조금 접근하는 거 나라별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환 시장도 확실히 중국 영향이 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원달러에 관련돼 보면 원달러 많이 빠지잖아요. 많이 지금 뭐 빠졌죠, 얼마나 최근에. 빠졌어요? 60원 막 급격하게. 그렇게 빠졌으니까 네. 3, 4일 만에. 그리고 주식도 차이나런 네. 이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네. 들고 레벨로 보면 나스닥은 전 최저점이 3%밖에 안 돼요. 아, 3%밖에 안 돼요. 그거 엄청 낮아요, 사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 거 보면 한 그래도 한 10%좀 넘게 아직 최저점이 2,150좀 되니까 10% 넘게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6주 동안에 보면 외국인이 한 5조 넘게 지금 들어와 있는 그쵸. 상황이기 많이, 때문에 네. 특히 이게 이제 매수세가 뭐- 좀 이어질지 이 부분도 특히 이제 뭐 네. 외국인들이 매수 패턴을 보면은 대형주 위주 그렇죠. 또 이제 반도체 위주로 네. 이제 많이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시그널이 저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향후 이제 그 지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외국인이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냐고 봤더니 반도체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이제 그 시점부터 통상적으로 한 3개월 내지는 4개월 정도 우리나라 수출 모멘텀이 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선침해적인 역할로 우리나라를 이제 저가 매수를 조금씩은 이제 유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랑 또 코스피랑 동행하는 흐름을 이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수출이 이제 나쁘지 않고 마일드하게 점진적으로 내년에 좀 회복을 하겠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도 사실 여기서 더 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를 수 있을 만한 희망에 대한 재료를 더 찾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네요. 오늘 내일 사이에 좀 재밌다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보통 CPI 그 포캐스트 요즘 되게 안 맞잖아요. 많이 일단 안 도대체 맞죠. 왜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포캐스트를 잘못해서 안 맞는 건지 뭐 7번 중에 6번이 틀리는데
CPI 나올 때마다 뭐 좋은 게 나온 적이 없잖아요. 포캐스트 왜 안 맞는 겁니까? 혹시 뭐 의견 있으십니까? 왜 안 맞는? 계산을 잘못하는 건가요?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네. 그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약간 변명을 해주자면 계산하는 예, 사람들에 예, 예.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해가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해는 확실히 맞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사실 테일러 준칙 가지고 이제 기준금리 잡는다 치면은 네. 지금도 막 9% 이래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네. 근데 그렇게는 못 잡으니까 지금은 또 이제 지금 뭐 5%대를 5%보다 낮게 잡고 있잖아요. 네. 훨씬.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델들이 다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해는 가기는 하나 이렇게 안 맞는 건 좀 슬프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요. 제 느낌에 CPI 0.1% 틀리면 S&P 1%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7.9인데 네. 8.1 나오면 S&P가 2%탁 빠지면 나는 저 정도 빠지겠군. 이렇게 느낄 것 어느 정도. 같고 매번 나쁘게 나오니까. 근데 이번엔 특히나 더 이게 7이냐, 네. 8이냐 약간 이런 그쵸. 상징적으로. 라운드 피겨가 있으니까. 네, 네. 우리가 7자 본다고 한 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러게요. 네. 이번에는 정말로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도 또 미국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또 그 다음 날 한국 증시가 또 내리고 오르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좀 셈법이 더 네. 지금 네. 위원님 설명해 준 대로 네. 한국에 조금 좋은 뉴스라고 할까 차이나 관련돼서 차이나 런도 있고 외환 쪽에도 또 있기 때문에 조금 예. 네. 최근에 보면은 대만과 이제 우리나라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네, 반도체의 영향이 네, 좀 네. 크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상대 강도를 저는 주로 그려보거든요. 아, 예. 이제 매크로 보는 사람으로서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부터 우리나라 대비해서 성과가 조금 많이 안 좋더라고요. 네. 네, 이 그 TSMC와 삼성전자를 두고 네. 사실 이제 미국장 수혜를 누가 더 많이 받을까냐고 외국인들이 프라이싱을 네. 많이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올해 이제 그 미국 내 캐펙스를 늘리겠다라고 한 업체 중에 인텔 다음으로 가장 이제 규모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사실 이 미국의 캐펙스 테마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다라고 외국인들이 인식을 하는 근데 거예요. 키펙스 높인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그쵸. 좋은 쪽으로 보는 건가요? 좋은 쪽으로 보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보면서 이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경착륙이 될 가능성을 좀 그렇게 덜 본다. 프라이싱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또 역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TSMC를 정리를 해가지고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예. 자,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